자, 우선은 우리가 보통 산업용 로봇을 쓸 때, 이제 이거는 조금 뭐 부가적인 기능이지만 한 가지 더 할 때 같이 보여드리면, 그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보통 다 안전 펜스를 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전 펜스를 여기다가 표시하는 것도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지금 비주얼 컴포넌트 그 항목을 찍으시고 그 안에서 펜스라고 이 서치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펜스 빌더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물론 딱 고정된 형태의 펜스를 꼭 그냥 가지고 와서 하나 이렇게 덧붙여서 그렇게 펜스를 만들어도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 이제 조금 번거롭고, 그 다음에 뭐 펜스에 줄 수 있는 어떤 뭐 면이라든가 그물망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사실 이제 개별적으로 다 그러니까 그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펜스 빌더를 이용하시면 훨씬 간편하게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하는 방법은, 자, 우선 이제 얘를 칠 때는 평면으로 이렇게 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 둘레로 이렇게 펜스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펜스 빌더를 하나 이렇게 가지고 오신 다음에, 가지고 오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오른쪽 속성창에 보시면 스타트 드로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스타트 드로잉.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점 같은 게 하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무 지점이나 내가 시작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펜스를 쳐주는 겁니다. 이렇게 펜스를 둘러주겠습니다. 그냥 꺾는 점에서 한 번씩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찍었다면, 펜스를 이렇게 둘렀다면, 이쪽 속성창으로 그대로 와서 엔드 드로잉 하시고, 지금은 그냥 선만 쳐진 겁니다. 여기서 populate fence라고 하는 거를 해보시면 펜스가 쳐졌습니다. 그럼 펜스가 이렇게 올라가져 있는 상태, 지금 이제 전체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펜스의 형태가 지금은 글래스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투명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보통 글래스보다는 와이어로 이렇게 이제 많이 하죠. 그래서 와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그냥 바깥쪽을 딱 찍어 보시면 괜찮은 펜스가 하나 만들어졌죠. 자, 이제 사람을 추가를 할 건데, 자, 사람이 뭔 작업을 하도록 할 거냐, 작업 테이블을 하나 놓겠습니다. 뭐 일종의 검사 테이블처럼 생긴 놈을 하나 놓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 템플릿 컴포넌트. 자, 왼쪽에 프로세스 템플릿 컴포넌트에 보시면 매뉴얼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매뉴얼 워크스테이션. 요 매뉴얼 워크스테이션을 하나를 컨베이어 요 이제 바깥쪽으로 해서 하나 배치를 시키겠습니다. 자, 방향을 180도 돌려서 이쪽을 보도록 하고요. 사람이 이제 여기 컨베이어 끝점에서 물건을 집어다가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여기서 뭔가 검사 작업 같은 것들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지점에다가 이제 갖다 놓는 이제 그런 작업을 이제 시킬 겁니다. 자, 일단 여기가 이제 매뉴얼 워크스테이션. 요 매뉴얼 워크스테이션은 그냥 책상인데
이게 그냥 책상인데 이 책상도 잘 보시면 뭐 몇 가지 그 설정할 수 있는 항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쇼 패널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껐다 켰다 하면 뒷판이 없어지기도 하고, 쇼 액세서리를 지우면 그냥 일반 테이블이 되죠. 일반 작업 테이블. 그래서 뭐 적당하게 이런 부분들은 그냥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사이즈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마찬가지로 다 이제 조정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이 매뉴얼 워크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요 가운데 이렇게 이제 어떤 프로세스에 포인트가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하나의 컴포넌트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작업자를 한 사람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프로세스 리소스, 뭐 사람이라든가 뭐 모바일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프로세스 리소스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여자를 좋아하시면 여자를 추가를 하시고, 남자를 좋아하시면 남자를 추가를 하시고, 네. 안나하고 오토가 있습니다. 안나하고 오토. 저는 안나를 넣겠습니다. 예, 이 이름이 안나입니다. 안나. 자, 안나는 키가 1m 72네요. 네, 확실히 유럽 사람들 기준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여자 키가 되게 큰데, 얘 키 좀 줄이고 싶다. 좀 1600 줄여주시고, 이 사람의 움직이는 속도, 뭐 사실 사람이 움직이는 속도를 어떻게 이제 뭐 정확하게 입력을 하겠습니까? 많은 이 사람이 보통 작업자들, 일반적인 작업자들이 뭔가 이렇게 이동하는 속도라든가 뭔가 작업을 이렇게 하는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량화해서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좀 포인트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실제 사람에 맞춰서 어떤 값들을 입력하면 거기에 맞춰서 어떤 동작의 시간 같은 것들이 계산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까지도 이렇게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그냥 맞춰주시면 되고,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세이프티 글래스를 쓸 거냐, 헬멧을 쓰고 할 거냐, 이런 것들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여기서부터 물건을 이쪽 테이블로 옮겨가야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옮겨가야 되죠. 옮겨가야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물건이 여기에 왔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넣어주기 위해, 이 프로세스를 연결해주기 위해서 from conveyor라고 하는 게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겠죠. from conveyor. 자, 그러면 그 flow 컴포넌트에서 from conveyor를 컨베이어 끝에다가 하나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from conveyor 같은 경우는, from conveyor는 앞에 있는 컨베이어에서도 사용을 하나 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 이름은 from conveyor 2번으로 이렇게 바꿔줄 겁니다. 어쨌거나 이제 배치를 먼저 쭉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가지고 와서 여기서 작업을 시키고, 작업이 다 된 것들은 또 다른 어떤 포인트에다가 이제 쌓아놓기를 할 건데, 그거를 싱크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를 이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싱크 프로세스. 싱크 프로세스는 물건이 여기에 오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컨베이어 끝단에 아무것도 지정을 하지 않으면 컨베이어 끝에서 그냥 없어지고 마는데, 요 싱크 프로세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게 이제 프로세스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프로세스가 어떤 플로우로 이렇게 연결되는지를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마지막에 되는 프로세스가 없으면 프로세스가 이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싱크 프로세스라고 하는 걸 하나 더 추가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컨베이어 끝단에다가 저 싱크 프로세스를 넣게 되면 그냥 컨베이어 끝단에서 없어지는데 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중간에 이제 프로세스가 연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추가로 넣어놓은 거죠. 어쨌거나 얘가 물건을 집어다가 작업을 하고 끝난 거를 여기다가 갖다가 그냥 이렇게 뭐 쌓는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 지점이 되는 거고, 자, 이거의 위치를 조금 이쪽으로 한번 옮겨볼게요. 제가 이제 나중에 좀 설명을 해드릴 부분이 있어서 뒤쪽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까 로봇을 사용할 때는 로봇 컨트롤러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사람을 쓸 때는 사람 컨트롤러가 있어야 돼요. 사람 컨트롤러.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트랜스포트 컨트롤러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휴먼 트랜스포트 컨트롤러를 하나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휴먼 트랜스포트. 자, 뭐 어떻게 보면은 무슨 화장실 뭐 표시처럼 생기기도 했고, 네. 자, 아무튼 이거를 그냥 임의의 위치에 갖다 놓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사람 있는 요 근방에다가 이렇게 배치만 하겠습니다. 로봇처럼 뭐 사람 밑에다 깔아주고 그런 거는 필요 없고요. 네, 그냥 임의의 위치에다가 하나 이렇게 배치만 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제 이게 휴먼 컨트롤러입니다. 물론 작업자가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건 이제 뭐 나중에 다시 할 일이고, 어쨌거나 사람이 뭔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휴먼 컨트롤러가 이제 필요하고요. 자, 요 휴먼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휴먼 컨트롤러를 딱 찍으시고, 자, 휴먼 컨트롤러에서 속성이 나오는데, 이 속성에서 Connect All Resource라고 하는 거를 한번 클릭을 해줍니다. Connect All Resource.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제 제가 요 휴먼 컨트롤러를 선택을 하고, 그놈의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해봤어요. 인터페이스. 이 휴먼 컨트롤러가 도대체 누구를 제어를 하는 거냐. 를 개별적으로 지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휴먼 컨트롤러의 리소스가 연결할 수 있는 대상이 지금은 요 사람 하나예요. 그래서 놈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얘를 이렇게 한번 그냥 클릭을 해주시면 리소스와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실제 이제 작업자가 연결이 됐죠. 이렇게 선으로. 그러니까 나는 얘를 통해서 얘를 제어하겠다가 되는 겁니다. 자, 우선 이렇게 하시고 클로즈 하시면 작업이 이제 할당이 될 거고요. 우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안 되셨습니까? 아니, 클릭 휴먼 올 리소스, 클릭 올 리소스 이제 했잖아요. 근데 뭐, 스펙하게 좀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 여기 이제 Connect All Resource를 선택을 하시면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인터페이스를 연결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거 보여드린 거 지금 현재 휴먼 컨트롤러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여기 위에 있는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요 아이콘을 딱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개별적으로 얘를 보여주는 거, 개별적으로 보여주고 설정하고 지우고 관계를 끊고 맺고 할 수 있는 메뉴이기 때문에 그 이제 리소스의 상태를 지금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굳이 이걸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선택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요 휴먼 컨트롤러에서 Connect All Resource 여기에 뭐 예를 들어 뭐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이 있다면 다 걔네들은 요 컨트롤러 하나 가지고 제어를 하겠다 그러면 그냥 Connect All Resource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그냥 연결이 다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겠죠. 지금 아까 개별적으로 하신 분들 중에 보면 로봇을 2개를 쓰셨어요. 그죠? 그러면은 로봇 컨트롤러 1, 2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로봇 컨트롤러 1은 요 작업을 해서 여기다 놓고 로봇 2는 요 작업을 해서 여기다 놓는데 그렇게 개별적으로 서로 다른 동작을 해야 될 때 작업자가 예를 들어 5명을 여기다 딱 배치를 했는데 2사람은 이쪽을 통해서 작업을 해야 되고 뭐 3사람은 이쪽을 통해서 작업해야 된다. 그러면 컨트롤러가 2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작업에 따라서. 지금은 일단은 한 사람이니까 그냥 이렇게만 해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 프로세스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로세스. 자, 프로세스에 가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수정이 안 된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컨베이어가 이렇게 도착했을 때 여기 투 컨베이어 있죠. 요게 지금 요 앞에 있는 컨베이어에서도 투 컨베이어를 프롬 컨베이어를 쓰고 있거든요. 여기에 프롬 컨베이어가 쓰고 있기 때문에 요놈은 자, 여기 프로세스를 클릭을 하시면 이름이 나타나죠. 이름이 나타나는데 여기도 프롬 컨베이어, 여기도 프롬 컨베이어니까 요놈의 이름을 딱 찍으시고 여기를 프롬 컨베이어 2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프롬 컨베이어 2가 됐죠. 자, 일단 이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셨다면, 이제 이름이 중복되는 거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로우를 마저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자, 플로우는 계속해서 동일한 제품이 쭉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플로우 1번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2번은 필요 없는 거니까 지워버리고.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투 컨베이어까지 마지막에 왔어요. 여기까지 왔었죠. 그래서 투 컨베이어에서 프롬 컨베이어 2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프롬 컨베이어에서 이쪽으로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매뉴얼 프로세스로. 그래서 여기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매뉴얼 프로세스에서 작업이 다 끝나면 마지막에 싱크라고 하는 곳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건이 컨베이어에 도착하면 작업대로 가서 일로 가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집어서 이쪽으로 가고 뭔가 검사를 하고 다시 이쪽으로 갖다 주는 거는 사람이 해야 되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각각 그 해당하는 부분들을 클릭을 하시고 이거는 휴먼한테다 맡기겠다. 이 작업도 휴먼한테다가 맡기겠다. 그 다음에 이제 컨베이어 같은 경우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데 이 부분이 지금 날아가는 부분은 이렇게 해도 크게
상관은 없죠. 어차피 직선으로 가는 거니까 상관은 없지만 여기는 컨베이어에 의해서 가도록 하겠다. 그러면 이제 컨베이어 속도가 적용이 돼서 이 정도 되겠죠. 문장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작업을 하고 우선 마지막 싱크 포인트까지 가는 것까지는 되는데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수정을 하고 고쳐야 될 부분들이 이제 보이죠. 우선은 작업자가 책상을 막 뚫고 지나가죠. 자, 우선 이 부분이 이제 수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물건을 놓는 위치가 보면은 그냥 앞으로 와서 놓으면 되는데 와서 뒤에서 이렇게 놓고 가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수정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주얼 컴포넌트 프로세스 리소스 쪽으로 들어가시면 패스웨이 에어리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패스웨이 에어리어. 프로세스 리소스의 패스웨이 에어리어. 이놈을 이렇게 쭉 가지고 와서 갖다 놓으시면 지금 이게 구분이 잘 아마 안 되실 것 같은데 트랜스페런트 다크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조금 색깔을 요 패스웨이 에어리어를 가지고 와서 갖다 놓으시면 얘 이제 색깔이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잘 구분이 안 되시는데 요놈을 딱 클릭을 하시고 오른쪽 속성에서 머테리얼 부분을 조금 다른 걸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색깔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은 기존에는 이제 트랜스페런트로 투명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색깔이 좀 잘 안 보였는데 약간 색깔이 있는 뭐 회색이라든가 다른 색깔을 이렇게 지정을 좀 하나 해주시면 색깔이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크기를 패스웨이 에어리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다니는 길을 이제 영역을 만들어 놓고 그 영역 안에서만 돌아다니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제 동선을 잡아주는 기능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사이즈를 조정하실 때는 우측에 있는 속성에서 뭐 사이즈를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또 한 가지 간단한 방법은 인터랙트라고 하는 손가락 모양을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내 귀퉁이에 있는 부분을 쭉 끌어 당기는 겁니다. 자, 이놈이 지금 우리가 이제 아까 펜스를 먼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 선택이 잘 안 되고 지금 다른 게 자꾸만 계속 선택이 되는 상태거든요, 이게. 자, 요거를 우리 좀 해결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우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오브젝트를 찾기 위해서는 셀 그래프라고 하는 요 항목을 선택을 합니다. 셀 그래프. 셀 그래프를 선택을 하시면 지금 우리가 요 3D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들이 여기에 다 리스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뭔가를 허공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바닥을 선택을 했는데 지금 뭔가 있는 것처럼 지금 선택이 되죠. 그죠? 이런 경우에 이쪽 좌측에 그 셀 그래프에서 보시면 어떤 놈인지 그게 항목이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 보니까
펜스 빌더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아까 작업을 했는데 그 펜스 빌더 마법사가 지금 영역을 좀 크게 잡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다른 영역을 선택을 하는데도 그게 자꾸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놈을 예를 들어 뭐 어떤 놈이 선택이 됐다. 펜스 빌더가 선택이 됐다 그러면 이놈을 좀 쭉 뒤로 끌어보겠습니다. 아니면 이놈을 그냥 아니면 삭제를 하셔도 되고요. 네.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혹시라도 약간 뭔가 중복이 돼서 눈에 안 보이는 부분들은 그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신 다음에 이놈의 지금 인터랙트 손가락 모양 선택하시고 사람이 움직여야 될 동선 부분을 이렇게 이제 그려주는 겁니다. 자, 평면으로 놓고 보셨을 때 사람이 지금 컨베이어에서 물건을 집어서 작업대까지 와야 되니까 작업대 앞에까지 이렇게 작업대 앞에까지 영역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작업대를 지나서 가면 안 되죠. 작업대 옆으로 돌아서 이제 이쪽 뒤쪽 지점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하나 더 놓겠습니다. 패스웨이 에어리어를 하나 더 갖다 놓으시고 이놈을 인터랙트 기능으로 요 작업 테이블에 안 걸리도록 이렇게 놔주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영역 안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자유롭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서는 어느 정도의 영역이 넓이가 있기 때문에 그 영역 안에서 자기가 뭐 최적의 경로를 찾아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되는 겁니다. 자, 우선 이제 이렇게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요 휴먼 컨트롤러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 보시면 Connect All Pathway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Connect All Pathway. 그래서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 그러면 요 놈이 각각의 패스웨이까지도 이 휴먼 컨트롤러를 적용시켜서 요 영역으로 움직이도록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능이죠. 그래서 Connect All Pathway 하면은 지금 이제 패스웨이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우선 이렇게 해서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아까처럼 요 책상을 가로질러서 지나가는 모습은 이제 안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적당하게 조절을 해 놓으시면 이제 돌아가는 길들을 자기가 이렇게 이제 계산해서 가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잡는 위치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이제 우리 from conveyor to conveyor를 보시면 그 아래쪽에 조그마한 화살표가 같이 하나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보여주고 있는 게 작업자가 얘를 잡는 위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업자가 얘를 잡는 위치다. 자, 리소스 어프로치 이쪽을 한번 좀 보시죠. 리소스 어프로치. 지금 리소스 어프로치의 방향이 이제 여기서 설정을 하도록 지금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기존에 라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백이라고 하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리소스 어프로치. 그러니까 여기서의 리소스는 지금 사람이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지점으로 접근하는 방향은 여기서 설정을 하시면 되고
아래쪽에 있는 리소스 로케이션 같은 경우는 리소스 로케이션 부분을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한번 해보시면 얼마나 가까이에 붙어서 이제 이 작업을 할 건가. 지금 TY 같은 경우를 기존 500이라고 되어 있는 그 값을 제가 임의로 뭐 한 200 정도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훨씬 더 가까운 지점에 붙어서 얘를 이제 잡는 그런 동작을 하도록 여기까지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방향은 리소스 어프로치 방향으로 전후 좌우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놈의 거리는 여기에 있는 요 값 txyg 값을 변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놓는 위치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요 싱크의 방향도 굳이 뒤쪽으로 와서 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놈은 방향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레프트 쪽으로. 네.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레프트 방향이 되는 거죠. 우리 여기 요 작업 매뉴얼 워크스테이션에서의 작업 시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요 워크스테이션 자체에 그냥 프로퍼티에는 작업 시간은 안 나와 있죠? 예. 여기에는 안 나와 있고, 프로세스 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프로세스에 보시면, 이거 프로세스의 속성에 보시면, 지금 여기서 지금 딜레이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작업 시간 한 10초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요 프로세스에서 매뉴얼 프로세스를 클릭을 하시면 지금 아까 이제 요 창이 나왔습니다. 그죠? 일단 원상태로 지워놓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요 상태였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사람이 와가지고 이걸 저 포인트에다 갖다 놓고 딜레이 10초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서서 10초 동안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10초가 끝나면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 프로세스로 넘어가는 공정인데 여기에다가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뭔가 좀 이상하니까 뭔가 이렇게 조작을 하는 그런 액션을 여기다 좀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요 지금 딜레이 10초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스테이트먼트 추가를 하나 하고요. 스테이트먼트 추가해서 제일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 워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워크 찾으셨습니까? 네. 그 워크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던 10초는 필요 없으니까 그냥 얘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10초로, 뭐 1초로 그냥 바꾸셔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워크, 우리가 지금 추가한 워크를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 속성에 컨트롤러를 지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러. 그러면 여기서는 휴먼 컨트롤러에 의해서 동작시키겠다. 그 다음에 그때의 프로세스 타임은 몇 초냐.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할 시간을 입력을 하는 거죠. 10초라고 이렇게 넣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여기까지만 하신 다음에 실행을 시켜 보시면 자, 놓고 사람이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갖다 놓고 하는 이런 동작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